PPL 좀 합시다. 오토바이 보험 중에서 가장 싼, 예,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어찌됐든 가장 싼 예, 보험을 골라줍니다. 이분이 그 GNT 인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기억해 주셨다가 나 보험 갈 때 됐는데 보험 갱신해야 될 때 됐는데 요거 좀 해주시고 요 MMC 예, MMC 바이크인포 MMC 요거 그 전화번호 기억해 주셨다가 자기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퍼졌어 긴급 출동이 필요해 여기에 전화하시면 긴급 출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MMC 회원사에. 그리고 여기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라이더 유니온에 무조건 가입하세요. 예, 무조건 가입하세요. 배달대행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라이더 유니온. 예, 여기 가시면 변호사 대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변호사 있죠? 내가 그 대행 배달 업체랑 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노무사 대기하고 있죠?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내 잘못이래. 바이크가 부셔졌어. 그러면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50% 자차 공제 수리 조합에서 내 오토바이 고치는 거 50%를 지원해줘. 예, 이것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꼭 가입하시고요. 제 자켓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추워졌는데 안에다가 깔깔이 입고 타면 탈만합니다. 제 현종화 모터사이클 자켓 원조 자켓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켓을 오늘 전시를 안 해놨냐. 나 장사 잘한다. 씨. 자켓은 안 팔리는데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왜냐면 겨울엔 추우니까 반발이 안 나가거든. 우리가 길거리에서 너무너무 자주 만나는 오토바이죠. PCX 2021년형이 나왔죠. 근데 PCX 같은 경우에는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보고 전망을 해보자. PCX와 MX 야마하의 MX에 대해서 그리고 PCX와 MX는 왜 구할 수가 없나? 돈 주고 돈을 완납하고 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나? 예,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도대체 유로5 뭔가? PCX가 품절이고 MX, PCX 뭐 이런 바이크들이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이 바닥에 제일 내공이 깊으신 분 하지만 양심적이어서 다른 업자들이 싫어하실 분 그래서 전 현종환님을 좋아합니다. 진심이 느껴져서요. 감사합니다. 예, 업자들이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일 내공이 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내공이 깊은 분들이 많아서 뭐 제가 뭐 내공이 뭐 그렇게 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오늘의 주제 간만에 제가 맨날 이게 무거운 얘기만 하다가 오토바이 얘기합니다. 오토바이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PCX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CX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PCX가 없으니까 덩달아서 판매가 치솟고 있는 MX125. 예, MX125는 사실은 PCX를 없으니까 예, 사는 거잖아요. 자, 요건 M스토리. 이륜차 뉴스인가 뭐 거기에서 파생된 우리 진수영 님이 발행인으로 있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 사진 때문에 요거 한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뭐예요? 여기가 이 배기 다기관, 배기 매니폴드죠. 이 나와,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온다? 배기가스가 요라고 나오면 이걸 거쳐가지고 이러고 배기가스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꿀남TV님 정답, 촉매입니다. 예. 요게 촉매예요. 이게 3원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125 정도 되는 촉매는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직접 제가 까봐서 알아요. 요만했어요. 근데 이 바이크가 배기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병렬 2기통 같아 보이는데 요즘에 이만큼 커졌어요. 이게 다 배기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년부터 이륜차에 대한 배기가스줄 규제인 유로5가 전면 적용된다. 주요 이륜차 업체는 올해 초부터
속속 유로5 대응 차량을 출시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사와 상당수 수입업체는 아직 유로5 모델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대림하고 KR은 유로5 대응을 못하나? 바보라서 그래요. 지금 짬밥이 얼만데 아직도 이런 거를 대응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와 유럽 글을 우리나라와 유럽과 달리 이걸 글이라고 썼니? 이건 나도 오타 많지만 이거는 오타의 문제가 아니다. 응? 조사를 반복을 하고 예. 여기 원래 쓰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이렇게 써야죠. 예,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기존 차량 2라고 하는 게 맞겠죠. 2022년 11월부터 유로5 적용하는 일본의 이륜차 제조사는 이거 지금 한 문장에 조사 반복을 몇 번을 하는 거요. 일본의 이륜차 제조사는 유로5 대응이 빠른 편이다. 빠른 편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원래 유로5 대응이 혼다나 야마하도 피똥 쌌습니다. 예? 혼다 코리아 레벨 500,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등 유로5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요. 125cc 미만의 유로5 기준하고요. 그 배기가스 배출 기준하고 250cc 이상의 배기가스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 테스트 하는 배출가스 양이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5cc 배기가스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장면을 바꾼 거고, 혼다, 야마하, 스즈키 얘네들도 피똥 싸면서 맞춘 거예요, 이거.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이외에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CBR 천할날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스코트 모델은 HS120인데 유로5 대응 차량이 출시됐다. 근데 지금 유로5가 되면서 CBR이라든가 리터클 레플리카 이런 애들이 출력이 줄어들었어요. 야마 모터사이클 수입 판매하는 한국모터트레이딩은 YFZ R1과 TMX 650 등 유로5를 충족하는 차량을 국내에 출시했다. MX, PCX도 다 유로5 대응 모델 나왔죠. 조금 이따가 이제 해드릴게요. 스즈키 코리아 유로5에 대한 어드벤처 V스트롬 1050을 국내 출시, 대전기공 수입 판매는 가와사키, H2, Z250, ZX225R 등 유로5 모델 국내 또는에서 출시됐다. 유럽 브랜드 중에서 유로5 대응이 적극적인 곳은 트라이엄프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수입사 모델들로만 이렇게 좀 했네요. 반면 제조사인 대림과 반면 국내 제조사 대림모터스와 KR모터스는 유로5에 대응하는 신차나 기존 차량 업데이트 모델을 아직까지 출시 못하고 있다. 12월 달이다 이놈들아. 내년부터 유로5 기준 전면 적용하는 국가는 유럽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 외에도 유로5에 대응하는 차량이 소수에 불과해 다수의 이륜차 수입업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성금 주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인데 다수의 이륜차 수입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동안 더 벌었던 돈은 벌고 라이더들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올해 초 코로나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은 데다 유로5에 대응하는 차량을 양산하는 곳도 많지 않은 탓에 수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신히 유로5 대응 모델을 발견한다고 해도 OBD2 확인을 위한 국내 인증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수입업체들 곤란하게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거야 지네들 사정이고요. 자, OBD2라는 건 뭐냐면 왜 이제 스캐너 물리는 거 있죠? 그 스캐너 물리는 그 ECU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OBD2 단자가 이제 기본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비를 해야 정식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PCX랑 MX가 한 달 정도 전에 돈을 완부를 해야
살 수 있는, 신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됐느냐? 이 유로5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요런 데는 유럽하고 한국 빼놓고, 예, 유럽하고 한국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로5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유로4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로5, 그러니까 왜 혼다가 논았느냐, 왜 혼다 코리아가 논았느냐, 유로4를, 유로5 되면, 유로4를 못 팔잖아. 그러니까 혼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PCX 베트남에 있는 물량을 갖다가 그냥 막 다 끌어왔단 말이야. 근데 다른 병행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루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못했던 거고, 혼다는 논았고, 그래서, 근데 특히나 한국 상황에서는 갑자기 그러면 PCX가 처음부터 막, 뭐 배달의 명수야, 이랬느냐? 안 그랬다고. 처음에 PCX 나왔을 때, 막 재고가 남을 정도로 잘 안 팔리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는요, MX가 더 인기가 좋지, PCX는 디자인 구리다고 해서 잘 안 삽니다. 실제로 인기가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PCX가.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혼다에 대한 그 기억이 좋기 때문에, PCX를 이제 코로나 상황 빵 터지면서 그냥 PCX가 빡 떴지. 그래서 없어서는 못 파는, 없어서 못 팔고, 한 달 전에 뭐 돈 싸들고 뭐 가서 막 해야 되고, 심지어 생각대로인가 뭐 어딘가 이 플랫폼 업체, 배달대행 업체에서는 5,000대 아도 막 이러고,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죠. 근데 PCX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좋으냐? 엄청나게 좋아요. 실제로 엔진 잘 만들었고요. 뭐 혼다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제 기억에 옛날에 Q2 대림의 Q2와 P6가 거의 동시에 한 달 간격으로 출시했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Q2 시승한 다음에 P6 시승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Q2랑 PCX의 그때 당시의 가격 차이가 30만 원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Q2를 타보고 이거 잡진동이 있는데 애매한데 디자인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Q2가. 근데 PCX보다 난 Q2가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디자인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PCX보다는 좀 더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PCX를 딱 한 30분 타보고서 이제 스쿠터는 정점에 달아났구나. 스쿠터가 이제 이거 이상의 스쿠터가 대중적인 스쿠터가 나오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했던 게 PCX였어요. PCX 125의 뭐 프레임 밸런스라든가 엔진의 밸런스라든가 뭐 가속 성능이라든가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Q2랑 그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을 PCX랑 비교하기가 조금 좀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애정이 남아 있어서 한국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완화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Q2랑 PCX는 될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올류가 그러니까 뭐 2018년에 다시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PCX가 나오잖아요. 그때 엔진 세팅이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아서 내구성도 좋고 뭐 출력도 좋고 특히나 이제 내구성이죠. 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PCX 같은 경우는 엔진 내구성만큼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좋아요. 근데 MX가 많은 분들이 그래도 PCX보다 MX가 내구성이 떨어지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오래 타보지는 않았지만 MX도 PCS만큼 정도의
그런 내구성은 나옵니다. 어머, 오늘 78명이 동시 시청자가 됩니다. 이게 오토바이 얘기를 한번 많이 들어온 건 내가 알아. 근데 중요한, 아니, 그 오토바이 정비사 자격증,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갖고 내가 그 센터 사장님들하고 막 인터뷰한 걸 안 할 수는 없잖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원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2020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PCX와 2021년형 PCX가 올류, 2021년형 PCX가 풀 모델 체인지가 됐죠. 엔진이 바뀌었어요.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단순히 RPM만 세팅, 그러니까 맵 세팅만 해가지고 단순히 RPM만 올리고 유로5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었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혼다의 고심이 보였다. 그리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이번에 혼다의 세팅에서. 왜냐하면 원래 8월 달에 원래 2020년 8월, 9월 이때쯤이면 연식이 넘어가잖아요. 연식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은 한 10월, 9월 이때쯤이면 2021년형이 유로5로 나와야 됐는데 좀 늦었던 것 같아요. 혼다가. 그거는 야마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 딴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유로5 맡으려고 피똥 싼 거예요. 그 전에 소비자들은 그 스펙을 원하고, 그보다 더 상향된 스펙을 원하고, 근데 유로5 맞추려니까 머리에서 지지는 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엔진의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는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진의 지오메트리나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엔진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보어 스트로크예요. 보어 스트로크란 무엇이냐? 피스톤의 원이 크냐? 이 길이가 기냐? 요거가 보어 스트로크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보어라는 건 요 직경을 얘기합니다. 보어. 요 동그란 원, 이 원의 크기예요. 이게 보어고요. 스트로크라는 건 요라고, 여기 직선으로 요 부분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넥팅 로드가 물리죠. 커넥팅 로드는 요겁니다. 요게 크랭크고 요게 커넥팅 로드죠. 커넥팅 로드 피스톤이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크랭크가 있죠. 크랭크. 요라고 크랭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피스톤에게 맞추죠. 예,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 피스톤만 봐도 이게 어떤 엔진인지 얼추 나와요. 이게. 왜냐? 이렇게 보호가 좀 널찍한데 스트로크가 짧죠. 예, 그리고 스커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벽을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조금 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여기에서 잡아 당기니까 이쪽에 실린더 블록의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 스커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호가 크고 여기 스커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레플리카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하이 퍼포먼스 고RPM을 유지하기 위한 레플리카 4기통 엔진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얘가 보니까 아론 엔진 같습니다. 아론 엔진. 요거는 아론 엔진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빅뱅 엔진인데 하여튼 단기통에서 보면 문제는 2021년 PCX가 요 보호 스트로크가 변했다는 거야. 이 보호 스트로크가. 자, 그래서, 자, 2020년 자료니, 너는? 자, 2020년 PCX를 봅시다. 자, 2020년 PCX를 보면,
자, 여기 52.4 곱하기 57.9 보호 스트로크가 나오죠. 네.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보호 스트로크. 피스톤의 그 위에 원지름과 스트로크의 길이가 스트로크가 더 길죠. 근데 고회전력에 갈수록 이 보호가 크고 스트로크가 짧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고회전으로 막 쓰면 되나? 스트로크를 이렇게 줄이고, 자, 스트로크를 줄이면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져요. 얘가 조금 복잡한, 아주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압축비는 10.6대 1입니다. 이게 압축비가 조금 달라요. 다른 데 11대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럽 애들은 지금 이거 유럽 사이트거든요. 유럽에서 이 재원만 모으는 약간 그 엽기적인 친구 같은데, 여기에서 10.6대 1이라고 나오는데, 유럽 애들은 이 재원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이 데이터가 이 차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요. 그러면 자, 52.4 곱하기 57.9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2021년은 보호 스트로크가 어떻게 되느냐? 보호 스트로크는 어떻게 되세요? 어디 갔지? 네. 53 곱하기 55.5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거는 이게 PCX 하이브리드. 제가 봤을 때 이 PCX 하이브리드 망합니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전기를 넘어가면 될 텐데. 아니, 이건 160이구나. 전기를 넘어가면 될 텐데 쓸데없이 하이브리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복 투자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혼다 PCX 125 2021년식이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면 왜 보어를 늘리고 스트로크를 짧게 했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염 전파 속도와 문제가 있다. 화염 전파 속도를 어떻게든 스트로크를 짧게 해서 빨리 타고 빨리 배기가스를 완벽한 폭발을 일어난 다음에 배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스트로크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이 있는데 야, 요것도 실린더를 보여줘야 되겠다. 야, 요거는 자동차 실린더. 자, 자동차 실린더.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자, 요게 스트로크고 요게 보호잖아요. 여기가 더 커지진 않겠니? 그래, 이게 낫겠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죠.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러고 스트로크가 길죠. 그러면 여기에서 혼합기가 들어왔어요. 그 연료와 공기가 함께 믹스된 혼합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압축을 하죠. 점화 플러그가 뻥 터졌어요. 뻥 터졌는데 뻥 터짐과 동시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를 스트로크를 적게 한 다음에 이거는 피스톤의 질량과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서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만 스트로크를 짧게 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 커넥팅 로드도 바뀌어야 되겠죠. 어차피 크랭크의 위치는 비슷할 테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압축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빵 터졌어? 전기가 스파크에 의해서 빵 터졌어? 뻥 터져야 되잖아. 뻥 터져가지고 얘가 뻥 터지니까 쑥 내려갔죠. 쑥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타들어가는 시간이 길거나 그러면 RPM을 높였을 수 없어요. 엔진이. 그래서 대부분의 레플리카들은 여기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로크가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데, 여기서 뻥 터졌다? 그러면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어를 늘려가지고, 여기에서 배기량은 똑같은데, 보어를 늘려서, 여기에서 요만큼만 터지면 되는데, 요 보어를 줄이고 스트로크가 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야 되나요? 그러면 이것이 불완전 연소가 될 가능성이 커요. RPM도 빨리 못 쓸 뿐만 아니라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줄이고 보어를 늘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늘린 거예요. 유로5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밸브가 달리잖아요. 예. 밸브가 달리는데 지금 PCX는 2밸브에서 4밸브로 넘어갔습니다. 2밸브에서 4밸브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2밸브에서 4밸브로 넘어가는 그 이유는 무언가? 다른 게 아니라 공기의 흡입량을 빨리 하기 위해서예요. 보어 스트로크가 이제 보어가 짧아지고 보어가 커지고 스트로크가 빨라지면서 빠른 혼합기의 진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완전 연소를 하죠. RPM은 올렸잖아요. 지금 2500 RPM이 올랐거든요. 250 RPM이냐, 2500 RPM이냐. 하여튼 그 정도가 올랐어요. RPM을 조금 더 빨리 쓰면서 최대한 화염전파 속도를 줄이고 완전 연소를 유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람다 값을 조금 더 희박하게 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완전 연소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갔다. 세팅 자체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 결론은 뭐냐? 2020년식 PCX보다 2021년식 PCX, 유로5에 대응하는 그 PCX가 내구성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팅은 내구성이라든가 토크에 기반한 세팅이 아니에요. 그런 세팅이 아니고, 상승 속도를 빨리 하고, RPM을 빨리 띄워가지고, 엔진의 최대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혼다니까 테스트를 안 해봤겠어요? 물론 해봤겠죠. 혼다 얘네들 테스트할 때 10만인가 15만인가 테스트해요. 엔진을. 물론 도로 주행도 막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물론 혼다라는 메이커의 기본적인 내구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팅으로 보자면 2000년식보다는 2001년식이 내구성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2020년식을 될 수 있으면 사라. 2021년식은 엔진의 세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혼다를 지금 먹여 살리는 건 첫날날이 아니에요. PCX라고. 그런 측면에서 혼다가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좀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용 엔진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100% 자동차 엔진이에요. 왜냐하면 요 정도의 스트로크 요 길이를 요 정도의 커넥팅 로드가 길이가 나오고 이 정도 무게의 크랭크를 돌릴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크발 엔진의 세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빵 터뜨리면 이 추에 의해서 한번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빵 터지고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넥팅드가 길고 크랭크가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통통배 그리고 경운기가 왜
그 살벌한 토크를 갖고 있잖아요. 예, 디젤 뭐 경유 넣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옛날에나 이렇게 했지 요즘엔 다 그것도 스타트 모터가 있더라. 요즘에 이렇게 안 해. 다 스타트 모터 이러고 눌러. 예, 그런 세팅들이 스트로크가 살벌하게 깁니다. 왜냐면 그 토크 위주로 가는 것들은 스트로크와 커넥트 로드가 길어요. 그리고 크랭크가 무겁죠. 여러분들 오늘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어떤 유튜버도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공학도 중에서도 어느 정도 파고들었던 사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렇게 설계 자체를 염두에 두고 엔진을 바라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럴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세팅을 봤을 때 PCX 125는 2000년식보다는 좀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거고, 그럼 MX를 한번 봅시다. MX를. 자, MX를 보면 MX가 사실은 혼다의 PCX보다 엔진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세팅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PCX는 그 2밸브에서 4밸브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4밸브가 PCX의 4밸브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4밸브면 DOHC 아니야? 아닙니다. SOHC예요. 그러니까 혼다의 사실상 굉장히 그 강력한 그리고 합리적인 엔진 설계 그리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특허를 내서 남들은 따라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MX도 똑같은 밸브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PCX보다 훨씬 더 먼저 썼죠. 포밸브를. SOHC 포밸브란 뭐냐? DOHC는 뭐예요? 더블캠. 그래서 더블캠이라 DO. 예. 더블 오더 헤드캠이라고 해서 DOHC인 거예요. 근데 그 SOHC다. 싱글 오더냐? 오버냐? 예, 하여튼 그거다. 그래서 캠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캠에 로커암이 4개 달리고 밸브가 4개 달려서 동시에 이렇게 밸브 2개를 동시에 열어주고 동시에 닫아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SOHC와 DOHC는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전문 용어에서 버벅. 아니,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 영어에서 버벅거리는 거. 오버일 거예요, 오버. 예. 오버예요, 오버. 더블 오버인가? 아닌가? 스페링이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데, 그니까, 여기에서 DOHC네, SOHC네, 그래서 제가 기자들, 모터, 이렇게 특히나, 자동차 전문 기자네, 이런 친구들이나, 지금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 오토바이 기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야, 나한테 SOHC 2밸브, SOHC 4밸브, OHV 밸브, DOHC 밸브에 대한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터 쪽에 기사를 쓴다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번 엔진의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를 알아야 기사를 써도 이 엔진은 기본적인 구성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성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이러한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엔진은 밋밋할 거야. 아니면 굉장히 고성능의 바이크야. 하지만 이건 그만큼 어떤 그 리스크도 있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그런 기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혼다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마력수도 올랐어요. 마력수 소폭 올랐고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정도의 마력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PCX보다 MX가 그 전에부터 SOHC4 밸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MX는 그 세팅을 계속 갖고 갔기 때문에 보호 스트로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야마 코리아에서도 한국모터 트레이딩에서도 2021년 MX에 대한 재원도 아직 올려놓지도 못했어요. 지금 82명 시청 중이십니다. 역시 오토바이 얘기를 해야. 자, 여기서 보시면 보호 스트로크가 지금 MX입니다. 예, 야마 MX 125. 자, 2020년 모델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52 곱하기 58.7. 예. 스트로크가 훨씬 더 길죠. 예. 많이 길어지죠. 지금 2mm 차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돌아가는 RPM 속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예요. 이거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비가 11.2대 1이죠. 압축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압축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압축비가 혼다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전에 MX가 PCX랑 대비 그렇게까지 내구성이 뛰어나진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전에 52.4에서 57.9였죠. 2020년. 그래서 MX가 2020, 이건 19년이나 20년이나 엔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 보호 스트로크를 보여줬죠. 그랬는데, 잠깐만. 혼다 PCX 2002, 뭐니? 깜짝이야. 자, 그럼 봅시다. 보면은, 한국어로 해주세요. 자, 53.5에서 55.5로 바뀌었죠. 2021년형부터는. 예. 그래서 1m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예, 지금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MX 같은 경우에는 52점 몇이었죠? 그리고 스트로크가 58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톤의 직경과 길이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폴스트로크 OHC 단기통 이게 4밸브로 넘어갔죠. 잠깐만, 이건가? 자, 근데 여기 52 1.5mm에서 이건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근데 요거는 2021년 MX에는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올라갔죠. MX도 RPM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마하 측에서도 RPM을 살짝 올리면서 좀 람다 값을 살짝 희박하게 해가지고 빨리 피스톤이 돌아가면서 유로5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상황은 아니에요. 엔진의 지오메트리가 변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MX는 2020년 성능이 거의 그냥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PCX는 2021년형은 조금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야마
MX 같은 경우에는 뭐 TCX 뭐 이런 거, TCS 이런 거 들어가고 ABS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번에 PCX도 뭐 TCS, ABS, 근데 ABS는 선택 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이구, 11시 15분이야 벌써? 제가 봤을 때는, PCX와 MX의 신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MX를 뭐 무지하게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야마하랑 엄청나게 친하고 아닌데, 네,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는 언제나 PCX 같은 거 만들 수 있느냐,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업자분들이라든가, 이제 그 센터 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열 박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CS가 잘 만들었다? 예, 잘 만들었어요. MX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에서 PCX나 MX 같은 바이크를 못 만드느냐? 아니에요.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누가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안 가져왔던 길이니까 투자를 안 하고 대림하고 KR은 죽쓰고 있고 계속 삽질만 파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AJ에 넘어가가지고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대림 관계자들 만나면 일단 입조심을 하세요. 대림 관계자들 만나서 현종합니다 막 그러면 제 앞에서 입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얼굴에 이제 보이죠. 그러면 요즘은 대림 분위기 어때요? 뭐 해요? 막 이러보면 분위기 좋습니다. 뭐 분위기가 왜 좋지? 유럽5 하나 모델 내놓지도 못하는데 뭐가 분위기가 좋을까? KR 관계자들은 뭐 만날 일도 없고, KR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KR 저번 때 아킬라 300 제가 타보고 싶다고 전화해갖고, KR에 저기요, 좀 시승 잠깐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너무 잘 팔려가지고, 아킬라가, 너무 아킬라야. 너무 아껴갖고 지금 시승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잘 팔리면 도로에서 한 번쯤은 봐야 되는데 도대체 도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300을 정말 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차를 내가 많이 타고 치는 돌아다니는데 아킬라 125는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킬라 300은 300은 뭐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제 PCX로 돌아오자면 PCX가 물론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좋다. 그렇다고 못 만든 바이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사벽의 바이크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게 정성이에요. 바이크를 만드는 정성이고 제가 대림이나 KR 모터스 관계자분들 특히나 경영진들 잘 들으세요. 오토바이를 만들건 집을 만들건 차를 만들건 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딜레이가 많으세요? 이게 정성을 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 타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한 장인 정신, 내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영상 만들 때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상 만들 때도 그래도 이거 총연출 누가 했어? 현종화가 있는. 그러면 나중에 다 그게 평가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림과 KR은
지금 그 영혼이 없어, 오토바이에. 예, 그러면 직원들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차원 공장의 일반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더라도 막 제대로 된 거 막 하려고 해내요. 말이 꼬인다, 씨. 그런데 지금 그 경영진들, 제가 그랬잖아요. 경영진들 AJ 뭐 하려고 데려갔냐고, 거기.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림을 이 꼴라지로 만든 사람들을 왜 월급을 아직도 주고 있냐고. 뭐 AJ도 뭐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그럼 현종아 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요?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때려주기도 안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때려주기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전화 올 뭐 그게 없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러면 뭐 KR 모터스는 더 엉망이에요. 정말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KR은. 예, 아무런 그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좀 깝깝한 얘기를 계속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AJ는 지금은 신모델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AJ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 대행과 연계시켜가지고 뭔가 시너지가 나겠지라고 대림을 끌어안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예. 어떻게 할 거야? 난 모르겠다. 난 AJ의 생각이 뭔지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서 유로5를 대응을 해갖고 바이크가 들어오면 좋겠으나 중국 애들이 지금 유로5에 대응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스쿠터를 유로5 대응을 할 수 있는 바이크를 만든다면 좋겠죠. 근데 여태까지 족족 다 실패했어요. 유로4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유로5는 아직 중국은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 팔겠다고 뭐 유럽에 파는 건 또 유럽에 팔아야 되겠지만 한국에 팔겠다고 유로5를 기를 쓰고 만들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몇 대 팔린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업체는 아직도 깝깝하다. 유로5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다들 전기로 시선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또 수소예요. 왜냐하면 수소 드론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수소 드론은 한 번 뜨면 2시간이요. 수소 드론은 제가 이제 그 드론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드론들이 이제 그 촬영 때 쓰는 드론들이 뭐 매빅 2 프로 뭐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 매빅 3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30분 날아간단 말이에요. 30분 실제로 한 28분 정도 떠 있습니다. 근데 수소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용량을 조금 뭐 키운다. 그러면은 4시간까지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잖아요. 4시간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무기가 돼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모터사이클도 수소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소가 과도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술이 발달되면 수소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수소차를 타보고 실제로 수소의 작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수소가 이게 상당하다. 이런 좀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렸어요. 아주 좀 단편적인 PCX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단편적인 보호 스트로크의 뭐 문제뿐만 아니라 혼다라는 메이커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맞춰서 만든 그런 엔진들이에요. 그리고 혼다의 기술력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나 엔진을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 초일류예요. 혼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리는 이유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레이스의 경력, 레이스의 역사 있잖아요. 혼다는. 야마하는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 그 데이터를 막 생성하고 이런 게 사실 로시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혼다는 그렇지 않아요. 혼다는 맨섬 TT가 65년도 정도 됐었으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 되는 레이스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그 기술이 있어요. 돈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혼다는 실질적으로 뭐 제가 듣는 채널에는 아베하고도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대요. 혼다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저 새끼 양아치야. 막 이러고 이제 혼다랑 아베랑 약간 조금 좀 대립각을 세웠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그 사실상 그 PCX가 이렇게 무리한 세팅,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하고 뭐 그 진짜 찬란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엔진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레플리카를 엄청나게 신경 쓸 것 같지만 얼마 안 팔려요. 사실 그 레플리카 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PCX라든가 그런 거에 그 스쿠터류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엄청나게 세고 문제는 대당 마진은 얼마 없지만 부속만 팔아도 얼마야. 그 대당 가면 부속 장사가 장난 아니에요. 부속 장사 무조건 10배 장사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뭐 정말 박사님들의 박사의 박사인데 제가 뭐 감히 야 요거는 내구성 뭐 요거 얘기를 하면 뭐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지오메트리로 보면 그렇다. 2021년형 PCX는 내구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 모델에 비해서. 뭐 그렇지만 뭐 혼다니까 내구성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극강의 내구성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MX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할 거다. MX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오메트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PCX 125가 2021년 125가 그 전에 MS 세팅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 스트로크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호 스트로크를 좀 바꿨죠. 그러면서 출력은 좀 올라갔는데 MX는 성능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2020년식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PCX 125는 2021년이 조금 더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머 95명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내가 갑자기 댓글을 보다가 빵 터진 이유가 박현길 님이 현종아 형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거 댓글을 보고 빵 터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쉰인데. 예, 잘생겼다는 말 다 들어보고, 요즘에 우리 마누라가 계속 배 나오고, 머리는 빠지고, 아유, 갖다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만 듣다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팔았잖아요. 예, 제가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KR 모터스는 중국에 팔릴 거다. 왜냐면 제가 약간 금융계 쪽에 좀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이제 뉴스공장도 뭐 목소리 출연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조금 돈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중국에 투자가 들어오네? 중국에 투자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팔았다는 거죠. 이게 무리하게 대림을 인수하려다가 돈만 계약금만 날리고 가뜩이나 돈도 안 되고 뭐 오토바이도 안 팔리고 이러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의 관심은 딴 게 아니에요. KR 모터스에 미라주 650, ST7
코멘 650. 뭐 코멘 650이 뭐 미라주 650 엔진이니까 그거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술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 잘 만들었다니까? 그 조금만 손보면 분명히 그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5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유로5 배기가스 기준하고 250 이상의 배기가스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배기량별로 유로5를 맞추기 쉬운 게 어디냐? 300 쿼터급이에요. 왜냐면 좀 넓잖아요. 근데 그 대신 1000cc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빡세져요. 왜? 어쩔 수 없이 커지잖아. 기통 하나에서 터지는 게 그 4개가 내가 배기가스 그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배기량이 많으면 배기가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그는 하나잖아. 그쵸? 그러면 그만큼 완전 연소되기 힘들죠. 그래서 레플리카가 보호를 크게 해가지고 스트로크를 짧게 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크게 움직이잖아요. 필톤이. 그래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로5를 쉽게 좀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기종이 뭐냐? 쿼터급 250에서 300cc가 가장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유로5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600cc 넘어가고 이러면 또 배기량이 커지잖아? 1000cc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리 큰일 났다. 할리 BM 큰일 났다. 너네 어떡할래 이제. BM은 투스파크 플러그로 유로5에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할리는 어떡할 거야? 할리도 뭐 어떻게 만들긴 만들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도심 주행 모드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봅시다. 천상우님 사랑합니다. 혼다 포에버 혼다 만세. 천상우님 사랑합니다. 예,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유럽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등록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법규를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오토바이도 내연기관 엔진이 달린 바이크들은 제가 봤을 때는 35년 이후로는 사라질 것이다. 예, 혼다 만세, 혼다 포에버. 예. 근데 차라리 이 혼다 쪽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을 거예요. 그쪽 기술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일본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얼마나 그 기민하게 대응할 수 그러니까 딱 이 타이밍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아직 중국은 조금 모자라고 일본은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에서 못 만들고 이제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개성공단에서 똑똑한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과 이런 것들 잘 버무려지고 이러면 살아있는데 그걸 못하네.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오토바이 전문가, 이게 모터사이클 쪽의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김학성님이 대행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가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버그만 200 보고 있었는데 짐바리가 너무 약하다고 XQ250을 타라고 하시더군요. 누가요? 안 돼! 안 돼! 예, 김학성님 일단 반갑고요. 우리 이 현종아의 모터사이클 이야기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XQ250은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는 비추고요. XQ250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XQ250이 왜 이렇게 비싸?
그 비쌀 리가 없거든요? XQ250이요. 300만원대 초반 팔고요. XQ125 이런 애들이요. 200만원대 후반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림이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고서 그 가격 메리트라도 잡아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400만원이 넘는 거야?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산업협회에서, 이륜차 산업협회에서 어떤 가격을 담합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는 강박, 뭐 이런 가격을 일률적으로 125 스쿠터는 얼마 하자라고 하지 않은 이상 우리 시장 경제 원리로 이렇게 안 나가면 좀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죽수가 있을 거예요, 대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김학성님, 제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XQ를 뭐 사시고 안 사시는 거는 김학성님의 우리 라이더분의 완전한 자유 의지이나 여러 가지 보고된 바와 많은 라이더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그러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XQ250을 타라고 하는 분하고는 연락을 끊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농담입니다만 XQ250은 솔직히 이제 대림 국내 메이커지만 그냥 중국에서 띄어다 파는 거잖아요. 중국 오토바이라고요. 중국 오토바이. 예. 그래서 그래요. MX도 300 나왔으면 좋겠는데 강강구님 반갑습니다. MX는요. 예, MX의 300 버전, 쿼터급 버전이 Xmax예요. 근데 Xmax는 그렇게 잘못 만든 오토바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만든 오토바이는 아닌데 제가 처음부터 요거는 이제 그 궁금한 사항 있는 거는 이제 좀 대답해드리는 걸로 넘어갔는데 Xmax가 잘못 만든 바이크는 아니나 제가 처음에 XMAX 겨울청 시동 문제 뭐 이거 막 터지고 막 그랬을 때 집단으로 막 사람들 문제가 됐을 때 처음에 한국모터 트레이딩에서 대응 자체를 잘못했어요. 엄청나게 대응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야마하의 정비 쪽의 책임자분이 약간 좀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일 탓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실력이 진짜 없어서 오일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믿겠지라고 해서 오일을 0W 뭐 30, 뭐 0W40 이걸로 뭐 오일을 2통을 뭐 갈아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배터리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결국 이제 스타트 모터의 용량 문제가 125에 사용하던 걸 스타트 모터를 똑같이 300에다가 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인데 근데 그것만 제대로 좀 실력이 좀 있으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야마하 정비팀장은 조금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리콜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리콜이에요. 무조건 리콜인데 왜 리콜이 안 됐는지 스타트 모터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센터 사장님이 그랬는데요. 잔소리 좀 해드려야겠군요. 아, 센터 사장님이 그랬다면 뭔 줄 알아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진이 좋은 거예요. XQ250 팔면 대림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왜냐면 혼다의 PCX 한 대 팔면
사장님들한테 15만 원 가거든요. 근데 혼다 PCX를 팔면 AS가 안 들어오잖아. 근데 그 XQ250을 팔잖아요. 그럼 AS가 살벌해요. 하지만 센터 사장님들한테 마진을 많이 준다. 한 7, 80만 준단 말이에요, 마진을. 그러면 일단 AS를 각오하고 일단은 팔자. 뭐 요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센터 사장님들 나 미워하지 마요. 나 지금 센터 사장님들을 위해서 지금 나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현종화예요. 하지만 뭐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XQ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조금. 예, 근데 이제 XQ도 내가 봤을 때 디자인은 그렇게 딸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전반적으로 조립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그 마감새라든가 이런 조립 품질이 그닥 뭐 좋지 않아서 정밀도가 떨어지고 일단 잡진동이 좀 있고 잡진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엔진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충분히 조금만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안 하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많은 기자들이 오토바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없거니와 오토바이 지금 현업에서 오토바이 쪽 모터사이클 기자질을 하고 있는 저도 기자질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만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을까? 또 바이커즈 랩에는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라이더 매거진 이런 데도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없구나. 제가 가르쳤던 친구는 없지만 제가 가르쳤던 친구의 후배는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일에 치여가지고 계속 촬영 스케줄 있고 이거 해가지고 또 날리고 또 뭐 해야 돼. 요즘엔 또 뭐 무슨 유튜브도 SNS에 대해 페이스북 에 해야 되겠지. 좀 보고 있으면 깝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버들 중에서도 요즘에 제가 이제 대장간 모터스 사장님 그 유튜브 보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도 이 PCX 부분을 다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공학적으로 좀 수준이 높으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요. 잘 보고 있고 더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말고는 제가 봤을 때 공학적으로 뭐 특히나 시승 좀 한다고 하는 시승 많이 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필요해요. 왜냐면 좀 완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는 하겠으나 너무 양으로 승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또 이제 메이커에서 지원받고 메이커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나 뭐 용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할 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앵란이님, 푸른 늑대님, 이런 분들, 이호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죠. 그런 분들이 조회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앵란이님도 그거 올렸더라고. 왜 이 사람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만 조회수가 나오느냐 깝깝하다 막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게 바이크 타는 여성 라이더예요. 바이크 타는 여성 라이더인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쿼터급 R3 타는 것 같아요. 여름에 탱크탑에다가 완전히 그 타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여자들이 그 탱크탑에 완전히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는 근데 얼굴도 이쁘장이 생겼어. 이 여성 라이더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세차를 하는 거야. 그게 110만 명이 봤어. 그거를 보면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굶주렸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냥 보호장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타. 물론 여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헬멧하고 장갑만 껴요. 그러니까 부츠 신는다. 그리고 이제 자켓 이런 거 안 입어요. 그러니까 탱크탑
그 완전히 몸매 딱 그 수영복이야 거의 그냥 거의 수영복에다가 그 밑에는 완전히 딱 붙는 레깅스 있잖아요. 쿨토시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입고 이제 쪼그리 앉아가지고 이제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가슴이 좀 많이 그러니까 크면 몸매가 좋아 보이고 실제로 몸매도 좋은 친구였는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엔 좀 씁쓸했지. 야 이런 게 100만 뷰가 나오나? 내가 나는 언제 한번 100만 뷰를 찍어보지? 내가 죽으면 100만 뷰가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알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뭐 책에도 썼지만 많이 알면 도로에서 안전해지고요. 많이 공부하고 서킷에 들어가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토바이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너무 공부 안 하고 글을 쓰는 기자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고 이거 하면 좀 성공하겠다 싶어야 자기가 공부를 할 마음도 나는 거 아니에요? 나같이 좀 상또라이나 그냥 종무면 지가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막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뭐 무슨 정비협회 뭐 이륜차 사단법인 이륜차 정비협회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 이영석이라는 사람 혼자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혼자 지금 물 흐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시험 보고서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을 남발하고 그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전주의 영상에 열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센터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륜차 업계 전체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저 새끼도 나 속이려고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가 여태까지의 이륜차 사회였어요. 근데 그걸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에 너무 그냥 좋아요, 죽여요, 끝내줘요, 뭐 올 풀체인지예요. 혼다니까 싸니까 믿으니까 혼다니까 사세요. 뭐 이런 것들의 기사들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약간 과학적인 분석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좀 영리한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특히나 또 대한민국에서 그 PCX, MX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근데 이런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 컨텐츠가 없었던 관계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데이터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PCX와 MX와 요것이 2021년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내구성이잖아요. PCX는 워낙에 잘 만들었는데 PCX가 2021년에는 조금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보니까 MX는 뭐 2000년식이나 2021년식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라이더 여러분 늙어주고 보아요.